새벽 2시 한 금은방 앞에 오토바이가 도착합니다. 앳된 얼굴의 2명이 태연하게 준비한 장갑을 끼고 가게 앞 CCTV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들어가 5,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 공원 화장실 변기 뒤에 훔친 귀금속을 숨겨놓은 뒤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금은방을 직접 턴 범인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은 20대였습니다. 이들은 붙잡혀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범행에 나섰고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 범행에 이용할 가방 등까지 전부 준비를 해줬고 피의자들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귀금속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며 청소년들을 꿰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른 금은방에서도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자기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죄라도 잘 받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2명 중 1명은 추가 범죄로 소년원 6개월 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1명은 불구속 처리돼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19에서 20살 남성 3명을 포함한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지난 1일 자정 흰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아무도 없는 무인 매장에 들어와 곧바로 결제기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결제기를 열더니 안에 있던 현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매장에 들어와 돈을 훔쳐 떠나기까지 40초 걸렸습니다. 그죠. 황당했죠. 황당했어요. 많게는 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물은 털려있고. 매장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담하게 돈을 훔쳐간 이 남성은 중학교 1학년 13살 김모군입니다. 김 군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 이 같은 무인 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김 군은 2차례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잡힐 때마다 그냥 풀려난 김 군은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애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우리보다 머리 위에다 보시면 됩니다.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교묘하죠. 김 군은 그동안 700만 원 넘게 훔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벌써 몇 군데가 그렇게 되고 그 어린애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상습적으로 하니까 답이 없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경찰은 김 군에 대한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김 군의 범죄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남성 청소년 2명이 차를 밟고 지붕 위로 힘껏 올라서더니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보닛에서도 위아래로 또 뜁니다. 차에 탄 청소년들은 한밤중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다 그대로 인도를 들이받습니다. 내려가. 이들은 이에 앞서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을 기웃거리다 문이 열린 차를 발견하고 신나하더니 차를 몰고 곧장 주차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잘못됐나 생각해서 다시 2층도 내려가 보고 제 가게 주차장이고 실내 주차장이고 하니까 안 잠그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내 6시간 동안 도심을 질주하며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SNS에 운전한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를 알게 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 13살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입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은 저희가 법정 송치라고 해서요. 무조건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보호시설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만 10살에서 만 13살 촉법소년이 벌인 범죄는 3만 7천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형사처벌을 면하다 보니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중1 여학생과 한 학년 위 남학생이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여학생이 내 거 영상 뿌리지 말라 하자 남학생은 뿌린 적 없다, 지운 지 오래라고 답을 합니다. 나 너 영상 뿌린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을 했어요. 우리 지읒 시읒 이렇게 죄송하다고. 지난 5월 이 여학생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평소와 달라 보이는 딸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보라고 했고, 여학생은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졌다, 영상을 찍혔다,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뿌린다고 한 적 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이어지는 이곳까지 피해자를 데려와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싫다고 거부하면서 밀었는데 밀리면서 애 손에 있던 게 보인 거예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데.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하면서 추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장소에 따라 점점 수위도 높아졌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남자애가 저희 애기한테 뭐 나쁜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CCTV 같은 것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살이 안 되는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남학생 측 변호인은 사과 편지를 수차례 전하려 했지만 받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달라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맡았는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소년원 송치가 최대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